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만쌤입니다. 이제 마지막 방송 시간이 다가왔네요. 천만쌤도 마지막 방송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어요. 벌써 휴일도 훌쩍 지나가고 내일 월요일 또 신나는 일이 또 펼쳐지겠죠. 노동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공부하는 분도 있을 테고 다양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놀러 가는 분도 있지만은 대부분 또 산업정상 가서 또 신나게 일해야겠죠. 일하는 게 참 고달픕니다. 어떤 때는 좋을 때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긍정적인 마인드로 그렇게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국내 증시 보니까 그동안 그 가파르게 진행된 주식시장 이 쏠림 현상 후에 약간 숨고르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 정책 전환 임박 기대, 정책 전환 임박 기대가 있고요. 그리고 주요 빅테크 기업의 2분기 실적에 대기 심리가 좀 반영되지 않겠냐, 그렇게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코스피 보니까 전주 대비 5.23포인트 하락을 했죠. 2857점 빵빵으로 거래를 마쳤어요. 2857. 주중에 연고점을 경신하면서 지난 11일 2900선 목전까지 뛰었는데 하루 뒤에 빅테크 기업들의 차익 매물이 막 쏟아집니다. 쏟아지면서 미 증시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2850선까지 이제 밀린 겁니다. 이 기간 유가증권시에서 외국인들은 1조 9,900억 정도 순매수를 했는데 반면에 개미들 1조 한 1,100억 정도, 기관애들 4,400억 정도 순매도한 것으로 집계가 됐어요. 이번 주 증시는 상승 요인으로 연방준비제도 이 금리 인하 기대 강화가 있을 것 같아요. 기대감이 좀 강화될 것 같고 2분기 기업의 실적 호조가 좀 기대되지 않겠냐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 금투세 도입의 재검토 그리고 하락 요인으로는 빅테크 유지의 시장 쏠림에 대한 피로도가 좀 있고요. 경기 침체 논란이 재점화 가능성 등이 좀 거론되는 것 같아요. 증권가에서 제시한 코스피 주간 예상 범위는 2830에서 2950 정도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 이후에 미 증시에서는 빅테크 조정이 좀 있었고요. 중소형주 반등이 나타났는데 그동안 가파르게 진행됐던 그 주식장 쏠림에 그 투자들이 피로함을 좀 느끼고 있었다는 그런 방증으로 짧은 그 소형주, 중소형주 랠리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금리 인하가 실제 미국 경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냐 봅니다. 중소형주 단기 랠리는 주도주 변화라기보다는 빅테크 중소형주 밸류에이션 격차 축소선에서 일단락될 가능성이 좀 있고 빅테크 기업들은 2분기 실적을 통해서 주가 상승의 그 정당성을 재차 증명할 필요가 있죠. 또 투자들의 눈높이를 충족하는 실적 발표 위에 주가 재생성을 타진할 수 있지 않겠냐 봅니다. 코스피의 기술적 조정은 2800선 전후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하는 증권사도 있더라고요. 미국 증시의 순환매 흐름과 채권금리 레벨 다운 등을 감안했을 때 그 대표적인 소외주의자 성장주인 2차 전지 인터넷 업종을 주목을 하면서 이 반도체 업종도 이 변동폭에 따라 가지고 단기 트레이딩 여지가 높아질 전망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 2분기 GDP, 미국 골드만삭스, 블랙록 2분기 실적 발표가 예상돼 있고 미국의 6월 소매 판매, 미국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모건 스탠리 2분기 실적 발표도 기획돼 있어요. 그리고 유로존 6월 소비자 물가, 그 ASML 2분기 실적 발표 등도 기획돼 있고요. 유로존 18일 날은 유로존 유럽은행 그 중앙은행이죠. ECB 통화정책회의하고 미국 연준 베이직 공개, 미국 6월 컨퍼런스 경기 선행지수, TSMC 넷플릭스 2분기 실적 발표가 좀 있네요. 18일 날이 아주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일 날은 일본 6월 소비자 물가 이렇게 계획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또 궁금한 게 또 뭐냐, 이게 지금 도널드 트럼프 우리 전 대통령 피격 사건이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또 주목이 돼요. 또 이번 사건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지지 세력인 보수층이 결집을 하고 이 중도층 표심마저 트럼프 전 대통령 진영으로 좀 기울일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 월가에서도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에는 관세 인상이 되겠죠.
이민 제한 뭐 이런 거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을 더 부추길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감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가장 좀 찝찝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뉴욕 증시에서 전통적인 우량주 블루칩 기업으로 구성된 게 뭡니까? 다우지수잖아요. 그 다우지수가 그 상승률이 좀 두드러졌어요. 4만도 찍고 했는데 엔비디아, 애플, 알파벳, 아마존 이른바 우리가 말하는 그 M7들 있죠. M7,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불리는 주요 7대 기술주 독식 흐름이 멈추고 다른 종목들의 주가가 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트럼프의 그 피격 사건으로 인해서 또 어떻게 판이 바뀔지도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여튼 금요일 날은 코스피, 코스닥 별로 좋지 않았고 유럽은 뭐 나쁘진 않더라고요. 보니까 영국은 0.36% 정도 올랐고요. 그리고 프랑스도 1.27%, 그 독일도 1.15% 올랐는데 다행히 미국장도 토요일에 보니까 다우가 0.62% 올랐죠. 나스닥도 0.63% 다시 또 반등을 했고요. S&P도 0.5% 정도 다시 반등을 했다는 거죠. 필라도 한번 폭락했다가 다시 좀 오르긴 올랐습니다. 근데 쭉 오르다가 좀 빠지더라고요. 보니까 잘 올라가다가 좀 빠져서 좀 아쉬운데 그래도 잘 지지는 해줬다. 다시 또 반등해서 올라갈 겁니다. 환율은 미국 달러가 1377원입니다. 달러 1번엔 157.84엔, 유가는 82.21달러, 일본엔은 872.07원, 유로화는 1501.5원, 중국 위안화 189.37원이죠. 휘발유 1711.93원, 국제금값 2420.7달러. 야, 국제금값은 좀 빠지네요. 국내는 106,894.63원입니다. 미국 국채 10년물은 4.187. 좀 많이 빠졌네요. 쭉 빠졌네 보니까 4.2대에서 놀다가 4.1대로 금리가 좀 빠졌습니다. 10년물 금리. 선물도 보니까 다우지수가 0.66% 소폭 올랐고요. S&P 0.57, 나스닥 0.57, 러셀 1.19. 러셀이 좀 많이 뛰네요. 중소형주 위주의 선물들이 좀 많이 올라가는 것 같고요. 우리의 삼성전자는 충격이었죠. 잘 가다가 훅 빠져가지고 3.65%까지 빠지더라고요. 다행스럽게 84,100원까지 찍다가 그나마 300원 올라온 건데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근데 내일은 좀 반등할 거예요. 다시 급등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회복을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한 1%에서 2% 정도 오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우선주도 아주 확연하게 장대 음봉이 보였어요. 아주 완벽한 장대 음봉이죠. 이때도 한 번 있었고 6월 초에도 있었고 5월 말에도 있었어요. 지금 참 보니까 뭐 각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네 장대 음봉이. 근데 내일 다시 올라가서 한 68,000원대까지는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한 1,000원에서 한 1,000원 정도는 오를 것 같아요. 1,000원에서 1,500원 정도? 한 68,000원에서 68,50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빨리 7만전자 가야 하는데 자꾸 이렇게 뭔가 외인들이 사면은 막 팔아서 끼니까 개미들이 힘을 못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용기를 잃지 맙시다, 여러분.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 논다고 수고 많았나요? 아니, 쉰다고 수고 많았는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새벽 6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굿나잇.